너 지금 그 말 왜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연기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자주 혹은 막 귀에 막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우리의 행동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말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연기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다뤄봤고, 연기는 인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죠. 오늘은 사람이 이 행동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늘 무언가로부터 내적 또는 외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사는데요. 자극을 받은 후에 우리는 동기를 가지게 되며 자연스레 원하는 바, 즉 목표가 생기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 이 목표가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즉 그 상황 속에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이런 행동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물을 연기하려는 우리들은 당연히 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파악해야 되고, 결국 이 말은 내 인물의 행동의 목표와 동기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분석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단계는 자극입니다. 자극이란 어떠한 작용을 주어 감각이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이나 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내가 받은 자극인 거죠. 사전풀이에 감각이나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나의 오감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이런 외적인 자극과 내 생각이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자극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극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자극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행동의 동기로 이어집니다. 분석의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바로 이 동기인데요. 동기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극과 동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외출하려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딱 봤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이 내가 상상한 모습과는 꽤나 다른 모습의 내가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살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옷을 다시 갈아입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자극은 거울로 보인 내 모습 혹은 거울로 내 모습을 봤다가 되겠죠. 그리고선 그 자극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이거 미쳤다. 뚱뚱해 보이네. 생각보다 이게 안 어울리네. 뭐 등등의 생각이 막 피어났겠죠. 그 과정 끝에 결국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행동을 한다면 이 뚱뚱해 보인다 등의 이런 나의 판단이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행동의 동기가 됐겠죠. 참 쉽죠? 자, 그럼 다음 단계. 다음으로 우리가 거치게 되는 단계는 목표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 그 말은 왜 하는 거야? 제가 첫 영상 첫머리에도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질문.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듣고자 하는 답이 이 목표에 해당해요. 그 말을 혹은 그 행동을 해서 이 인물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답을 많이 합니다. 화가 나서요, 짜증나서요, 기분이 좋아서요, 허탈해서요. 이런 답은 그 말을 왜 하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은 그 다음에 있어요. 화나서 왜? 그래서 뭘 원해서? 기분이 좋아서 왜? 그래서 뭘 원하는데? 이것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자, 상황을 정해봅시다. 영희와 유라는 학교 선후배 사이래요. 영희가 21학번이고 유라가 22학번, 영희가 한 학번 선배네요. 둘은 같은 공연팀이 됐고 연습 시간이 돼서 연습실에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눈이 마주쳤는데 유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네요. 내가 영희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영희의 다음 대사는 유라야 밥 먹었어 입니다. 영희는 과연 이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환경과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등 이 영희라는 사람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번째로 영희와 유라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해요. 학교의 선후배라는 사이는 이 사회적인 관계성은 이미 이 대본에 드러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어떤 관계성을 가졌는지 대본에서 찾거나 아니면 그게 알맞는 설정을 해야겠죠. 간단히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설정. 영희는 어리지만 좀 꼰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의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예의 없는 거를 가만히 보질 못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영희가 바라본 유라는 인사를 스킵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유라의 문제점을 직접 얘기해주고 싶어 하던 참입니다. 자, 이런 설정이라면 영희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유라야 밥 먹었어? 라는 행동을 했을까요? 유라가 눈을 마주치고도 인사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해당 행동을 발생시킬 자극이 될 테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여러 생각을 했겠죠. 또 저러네? 무시하는 건가? 쟤는 왜 저럴까? 안 되겠네. 뭐 등등이요. 그 생각들이 동기가 될 것이고 이후에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인사를 하게 한다. 혹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안 하게 한다. 혹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 등등의 목표가 말이죠. 그리고 이 목표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겠죠. 이제 다른 설정을 가지고 접근해 볼까요? 영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임과 동시에 이 꼰대력은 0인 사람이에요. 팀 분위기를 중시하고 누구보다 이 공연이 정말 잘 올라가기를 막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영희가 바라본 유라는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인 것 같고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사람 같아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자극과 동기와 목표를 찾아봅시다. 자극은 동일하게 눈을 마주치고도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유라를 봤다 이지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자극으로 인한 반응들도 바뀌겠죠.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누구한테 혼났나? 어디 아픈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들이 동기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목표는 안부를 살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유라야 밥 먹었어? 라는 행동을 하겠죠. 이렇듯 목표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말합니다. 사실 이 목표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인물의 전체적인 목표, 장면별 목표, 행동별 목표 등 이 목표를 세분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든가 등등 더 많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행동에 이르게 하는 자극과 동기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좀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극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장애물 혹은 방해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